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 시간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데이터와 인덱스 제공업체 카이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정유진 프로젝트 매니저 PM님 모시고 그 가상자산, 특히 이 현물 ETF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PM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네네. 네, PM님 방송 많이 좀 출연을 해보셨나요? 사실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세요? 네. 예. 첫 방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초반에 제가 카이코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카이코는 2014년 프랑스에 설립된 글로벌 가상자산 전문 시장 데이터 및 지수를 공급하는 사업자이고요. 저희는 이제 속도 타입 2나 BMR 같은 이제 해외 금융 데이터 및 지수 관련 규범에 부합하는 이제 금융 기관 수준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으로 오신 거죠? 네네. 네, 한국에 오신 게 지난 월요일이었죠. 열린 네. 디지털 자산 주제의 세미나 디지털 에셋 호라이즌이라는 행사가 좀 열렸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이제 지난 월요일인 2024년 9월 2일 여의도 콜라도 호텔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100여 명의 국내외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제 현재 가상자산 ETF가 승인된 미국, 홍콩 등의 사례들과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더 구체적인 걸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가상시장 현물 ETF 시장 중에서 해외 시장에 어떤 지금 동향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규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비트코인 시장의 경우는 이제 승인이 난지 조금 몇 달 지났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보이면서 현재 이제 350억 불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요. 또 그를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됐고 또 현재 솔라나 ETF에 대해서 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종목으로 조금 외연 확대를 보이면서 미국 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아직 사실 이제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이나 이런 정치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고 또 규제 부분이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업계 관계자들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사실 조금 더 규제에서 자유롭거나 규제가 확실하게 정리된 나라로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가상자산 관련 업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보시는 리스크 1순위가 규제더라고요. 네. 그만큼 규제에 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좋은 사례로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홍콩에서는 좀 정부가 좀 주도해서 선제적으로 규제 체계를 조금 확립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이제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가 되었고요. 네. 시장 안정성이 좀 제고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출시되었던 홍콩의 비트코인은 이제 처음 출시되었을 때 대비 10배 이상 이제 이 AUM이 증가하면서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타 국가들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신규 자산이 제도권 내에 편입되면서 금융시장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규제 체계를 확립을 해서 이제 정부 단에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해주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규제를 강화하는지 완화하는지보다 일단은 그 불확실성 자체를 좀 없애달라 이런 네, 목소리인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시장 현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펀드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저희가 이제 시장 현안에 대해서 저 ETF를 출시를 한 이제 나라의 경우는 실제로 ETF를 운용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 또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일단 운용단에서는 이제 이 크립토 자산이 변동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도 크게 그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ETF의 경우는 실제 종가랑 비교했을 때 이제 괴리율을 조금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에서 먼저 ETF가 시작했다 보니 미국 ETF 사용하셨던 이제 그런 벤치마크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좀
규제 이렇게 당국의 좀 심사를 받는데 편리할 거라는 점은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실제 그 현지의 상황에 좀 부합하지 않는 벤치마크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장마감 시간에 맞춰진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차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좀 괴리율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중요한 요소로 나왔던 점은 이제 수탁 관련한 서비스인데요. 네.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크립토가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고 이제 인터넷 이렇게 웹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가상자산 해킹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수탁사가 어떤 보안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과거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해킹 같은 사례들이요. 그리고 또 투자자 자산을 잘 보호하고 있는 수탁사인지 이런 점도 좀 고려해 볼 부분입니다. 네. 이 ETF의 괴리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네. 벤치마크와의 괴리율이 중요한 이유가 이 가상자산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지수를 추종하고 싶기 때문인 거죠. 사실 지수를 편입하고 싶은데 지수 편입이 어려우니 그걸 따라가는 ETF를 구매하는 부분인데요. 네. ETF가 그 지수를 제대로 추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투자 전략 세우신 것과 좀 괴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에게 이제 또 다른 위험이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눈여겨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어서 이제 가상자산 금융상품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두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그 ETF, ETN 다양한 상장지수 증권이 이제 뭐 발표가 될 것이다,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솔라나 ETF 좀 대기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입장으로 일단 SEC에서 조금 의견을 이제 살짝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미국 내에서도 뭐 이런 가상자산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외에 다른 것이 뭐 모두 다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는 사실 아닌 상황이고요. 현재는 일단 이 단일 자산,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과 함께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단일 자산을 이용한 전략이 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동성 전략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그 USD 달러와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이제 간단하게 ETF를 구성을 하고 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갑자기 커진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일부 판매하고 또 이게 변동성이 낮아진 경우는 또 추가 매입을 하면서 이런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조금 일정하게 가져가는 이런 좀 변동성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 디지털 가상자산의 이자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테이킹 부분에 대해서도 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상자산의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주식으로 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배당 수익, 채권으로 보면은 이제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데요. 블록체인 자체는 이제 이 블록을 이렇게 데이터를 블록에 저장하는 형태이죠. 그래서 이 블록을 늘려갈 때마다 사실 이 블록체인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조금 검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증을 할 때 뭐 아무런 유인이 없으면 이제 참가자들이 저조할 테니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제 사실 그걸 채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스피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거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 32개의 이더를 보유를 해야 이더리움의 이제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액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0.000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러면 나는 이걸 할 수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더 많이 가지신 분께 제 그 권리를 조금 양도를 하고 약간 짧은 시간에 예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치를 하고 이제 그 참가자가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가스피를 얻었을 때 그 수익을 조금 나누어주는 이런 형태를 스테이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미국에서 승인된 ETF의 경우는 이 스테이킹이 기능이 좀 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SEC에서 이게 이제 증권성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식의 배당이고 뭐 채권의 뭐 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 증권성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제외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비트코인 ETF 대비 이더리움의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 성장이 뭐 비트코인만큼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 이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차 이런 부분도 조금 제도권 내로 편입될 것이라고 저희가 조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킹과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금 현재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느 정도 주류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이제 가장 최근에 승인을 받은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업계의 시각도 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사실 이 부분은 이더리움 ETF가 승인된 미국에서 스테이킹이 빠져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현물 이제 직접 ETF를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실제로 실물을 투자했을 때는 스테이킹이 가능하고 그거 대비 스테이킹에 관련된 스테이킹의 수익률이 한 3, 4% 정도 이게 낮게 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 동향과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짧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정유진 PM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